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부의 에너지를 느끼고 계시나요? 내 곁에 부의 에너지가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풍요로운 생각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부의 에너지를 느끼겠느냐고 말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풍요로운 생각이 머물도록 마음 훈련을 해보세요. 나에게 부의 에너지가 있다는 건 내 곁에 충분한 돈이 끊임없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풍요로운 마음과 부의 에너지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부자의 행동 습관과 함께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행동에 대해 살펴볼게요. 부자의 행동 습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부터 말해둘게요. 만약 당신에게 바다가 보이는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하루에 3,000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 등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칠게요. 정말 매일 3,000원씩 저금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또는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 라는 당신의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설사 당신이 내심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 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미있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바다가 보이는 건물이라면 A지역보다 B지역이 쌀 거야. 주택보다 아파트가 싸겠지? 신축이 아닌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착착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을 고용해주는 가게에서 열심히 요리나 기술, 경영을 배우면서 경험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래? 라거나 네가 이 가게를 이어주면 좋겠다 같은 식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확히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와요.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꾸민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 행동하며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때가 된 순간 뮤지션이 될 수 있어요. 설사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음악 지도자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음반 프로듀서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도중 만난 사람들과 행복해지거나 중간에 다른 꿈을 품게 되어 그쪽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지만 원숭이는 새를 보고도 그저 새라고 인식할 뿐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새를 보고 날고 싶다 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고 제트기를 만들었으며 로켓도 만들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셨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신이 우리에게만 부여한 그 힘을 쓰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저는 항상 말해요. 인간이 하는 생각은 엄청나다고요. 인간의 생각이 결국 지금의 현실 세계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 듣고라도 생각에 엄청난 힘을 끼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내재된 엄청난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생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읽고서도 히토리 씨는 특별하니까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아요.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와요. 필자가 만든 긴자 마루칸이라는 회사는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리먼 쇼크 때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필자에게는 마루칸은 계속 성장한다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루칸은 계속 성장한다 라는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 필자의 일입니다. 이 신념을 표출하는 한 마루칸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음속에 신을 불러내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게 가능할 리 없겠지 싶은 일도 기적처럼 해내곤 해요.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의 분신이에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신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신은 돈도 받지 않으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신은 지구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녹음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들을 만들어줬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단돈 한 푼조차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신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는 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아요.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설령 미약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긴자 마루칸의 정식 명칭은 긴자 일본 한방연구소입니다. 연구소라고 부르지만 회사에는 연구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저 또한 연구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긴자 마루칸은 신제품을 발매하면 모든 제품이 대박 혹은
초대박이 납니다. 실패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우리 회사는 파트타이머를 포함해 사원이 딱 5명 뿐입니다. 게다가 필자의 학력은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중졸이지요. 그런 제가 납색 1위, 일본 최고 부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상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며 신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냈기 때문이죠. 학교로 치자면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를 해내면 월급을 받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해주는 사람이나 회사도 없지요.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란 신이 상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칭찬을 받아요. 아이는 칭찬을 받기 전에 공부라는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우선은 행동을 해야 비로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신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줍니다. 그대로는 못 먹는 매실 열매가 가공하면 매실 장아찌라는 훌륭한 음식으로 변하는 것과 같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둘째, 초등학교를 중퇴해 남들보다 학력이 부족한 것. 셋째, 몸이 병약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들겠지만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에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기에 남의 말을 듣고 배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몸이 약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늘 궁리하다 보니 사람을 다루는 법이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스스로 성공의 씨앗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꼭 되뇌었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을 매일 읊조리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는 이런 부분이 나빠 라거나 저 사람은 그 점이 안 좋아 라는 등 남의 결점을 트집지 않는 이유는 대개 남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부터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니 남을 마이너스부터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우선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려요.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넉넉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의수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넉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빈곤한 행동만 해서는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죠. 그러니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하셔야 해요. 이를테면 차를 운전할 때도 진짜 부자는 어떻게 운전할까? 라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고급 차를 타고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를 보면 설령 그 차가 벤츠일지라도 저 녀석은 졸부로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운전은 졸부나 할 법해요. 진짜 부자라면 좀 더 우아하게 운전할 테니까요. 필자는 어느 사업가 제자가 처음 산 중고 소형 세단을 벤츠라고 명명한 뒤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차를 탈 때는 벤츠를 탄 것처럼 우아하게 운전해야 하네. 자네 차선에 들어오려는 차가 있다면 친절하게 넣어주게. 그렇게 마음부터 넉넉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일세.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필자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넉넉하게 바꾸어 나갔더니 어느새 모두가 풍족해졌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마셔야 해요.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기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이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을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해요.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죠. 그런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대부분은 돈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걸 하고 생각해요.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올라요. 그러니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있어요. 시는 인심이 후하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즘은 심한 불경기야 라고 말하면 자신의 주변에 불안의 파동을 내뿜게 돼요. 인간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니까요. 세상이 냉혹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이 냉혹하게 느껴지겠죠. 이 세상에는 인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있는 대로 돈을 씁니다. 그러니 돈이 남아나지 않죠. 저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세상의 불안과 당신의 불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 요즘 세상이 불황이니까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불황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단정 짓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 삼아 기운 난다 혹은 힘이 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아요.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니까요. 텔레비전은 A의 채널에 맞추면 A의 전파를 수신해요. 다양한 전파가 섞여 들어와도 보려는 채널과 같은 주파수를 미약하게라도 발신하기만 하면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즐겁다, 즐거워. 즐겁다, 즐거워.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가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서울로 가주세요 라고 정정한다면 택시기사는 손님을 서울로 데리고 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괴로워 혹은 힘들어 라고 말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워 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일을 불러일으키죠. 우리의 무의식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에 의식을 연결시킬 수 있죠.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막대한 정보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많이 몰라요. 또한 그 저장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거나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러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뒤죽박죽으로 꺼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잘 되면 옳고 잘 안 되면 틀린 것이죠.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이에요.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별이죠.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에 잘 풀리지는 않는 별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행동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일일이 풀이 죽어서는 안 돼요.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 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성공을 쫓지만 성공이라는 목적지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잖아요.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행동해도 잘 안 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죠.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T형 포드라는 차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만약 포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T형 포드만을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드가 지금껏 생존한 이유는 출시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광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면 회사원도
주부도 경영자도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제공해 주었어요. 개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유의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말이죠.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죠.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시면 돼요.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사업이든, 취업이든,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 보세요. 저금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 라고요.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가령 1억을 모으기 위해 메밀국수 가게를 열기로 했다면 우선은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러 가야겠죠. 1억을 10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층 만들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1층이 아닌 기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즉, 건물을 세우려면 우선은 땅에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말이죠. 메밀국수 가게 하나를 열 때라도 우선은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으려 하는 돈이 10억이고 이를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지하 깊숙이 까마득한 곳까지 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1억을 모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장 저금통을 사와서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저금하세요. 월급 중 10만 원씩이라도 저금하는 등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다 보면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즉,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필자의 방법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스파게티 가게든 뭐든 확실히 성공해요.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 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운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도중에 산이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삽을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산을 파내세요. 전력을 다해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야 해요. 이 이야기는 100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고 100번 말해보세요. 물론 속이내어 말하면 더욱 좋겠죠. 100번 읽고 말하면 필자의 뜻을 분명 아실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불안에 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거나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면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일할 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기분이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안 있어 기억이 순환되면 다시 떠오르죠.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불안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불안이 올라올 때는 불안한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요. 다음에 또 불안이 찾아들면 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전전긍긍한 다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고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만큼의 일을 100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100배 과장해서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사그라듭니다. 물도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끓어오르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걱정도 끓어오르면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병들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온도를 약간 낮추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행동은 수반되어야만 해요. 약도 처방받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잖아요. 음식이 있는 식탁 위를 쳐다만 봐서는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배도 채우지 못하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말이죠. 그러면 어느새 당신이 원하는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부자의 행동 습관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책에서 그는 행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꿈과 목표를 생각하면 이루기엔 까마득하다는 마음이 들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등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분명 된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겁다. 아주 즐거워.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며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 즐거움에 빠져보자고요, 우리.